다 들어왔나요? 다 들어왔어요? 해도 돼요? 네. 자, 표현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대는요, 여기 한번 보세요. 표현대는 여러분요, 유학집 43페이지예요. 표현대를 보시면, 표현대는 여러분요, 무권대랑 똑같아요. 무권대 속에 무슨 대가 들어있어요? 표현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요, 무권대가 들어있죠? 유권대가 들어있죠? 유권대는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현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넓은 의미의 무권대는요, 무권대라고 무슨 대가 들어있죠? 표현대죠. 표현대는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은 없는데 뭐는 있어야 돼요? 현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명을 뭐라 한다? 현명을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다른 말로 이것을 대리 관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유권대리죠? 여기도 뭐죠? 무권대리, 표현대리잖아요. 차이점은 그냥 대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무권대리를 아무리 추인해도 유권대가 될 수 없고요. 표현대가 성립해도 유권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표현대리는 그냥 무권대리일 뿐이에요. 단지 유권대리를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져.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소하죠. 무권대리를 추인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기소한다?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할 뿐이지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 봐봐. 본인을 위한다, 대리행위다, 대리관계다 이런 말이 있을 때는 표현대가 되고, 만약에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대리행위의 표시 없이, 그러면 표현대리는 불성립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요. 봐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병이 있고 갑이 을한테요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리인요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자신 앞으로 등기를 딱 한 거예요. 대리인요 자기 자신 앞으로 등기를 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병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요 갑의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죠. 그래가지고 병하고 계약을 할 때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런 말을 써 안 써? 안 쓰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거 누구 거다? 내 거다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 말의 뜻이 뭐냐? 대리인이 등기 원인 사실을 조작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후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 그 말은 이 말은 현명을 했다 안 했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현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그냥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하고 차이점은 뭐냐 이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그냥 무권대리 어떻게 되죠? 그냥 무권대리는 본인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요 갑이 을한테 데리고 앉았죠. 을이 병하고 계약을 했죠. 아무리 계약을 해가지고 등기하든 말든 이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무권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는 3대 원칙.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언제까지나 영원히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서 무권대리가 유효로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인한테는 아무런 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냐하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으면 자신의 잘못이지.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무권대리는 원래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본인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지금요 표현대리는 뭐냐? 표현대리는 약간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무권대리는 무권대리인이 100% 잘못했죠.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100% 잘못했고 본인은 잘못한 적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한 적 없고 이 계약은 무효니까 본인한테는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본인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알겠죠? 상대방을 보호해야 될 이유도 있어 없어? 없죠. 단지 상대방은요 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표현대리는 뭐냐? 125조를 가지고 보죠. 125조가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를 다른 말로 무슨 대리라고 한다? 그것을 표견대리다. 이렇게 또 표견대리다.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진짜는 대리인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대리권 수여란 말하고 표시란 말하고 이제 또 나누는 거예요. 표시를 한다는 것은 법에서 알린다. 알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다른 말로 통지한다 이 말이죠.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관념의 통지 이렇게 얘기해요. 관념의 통지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관념 통지를 뭐였죠? 통지, 승인, 승낙. 아까 우리 말했죠? 최고하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라고 그랬죠? 이것은 관념의 통지예요. 대리권 수여는 뭐냐? 대리권 수여. 이것을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수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뭐다? 의사 표시죠. 그래서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말이죠.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무슨 대리에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임의 대리에만 되죠. 그래서 125조는 임의 대리만 적용이 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125조에서 친권자가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돼? 안 돼? 안 돼. 친권자는 뭐다? 법정 대리이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일단 표현 대리는 일단 무권 대리라는 말이에요. 이런 무권 대리란 말은 일단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무권 대리 대리권이 없어. 그럼 대리권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니까 대리권이 없어야 되죠. 그럼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다 이 말은 진짜로는 대리권을 수여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표시만 했다 이 말이죠. 수여한 것처럼. 알겠죠? 그럼 그 뜻이 뭘까? 판례가 뭐라 했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판매점 또는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 회원 입회 안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학원에서 다른 분이요. 학원에서 경매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경매를 하고 싶은데 학원을요 대관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학원을 대관을 하면 결국 누가 책임지냐? 학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학원하고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경매를 하고 싶으면 학원하고 어떻게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해야지 학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죠. 나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럼 개인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대관료를 얼마를 내고 자기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람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요 돈 받고 나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극단적으로. 그럼 그게 바로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떤 권한을 줬어 안 줬어? 준 게 아니고 그냥 학원만 빌려준 건데 다른 사람들은 원주공사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갈 거야. 장소 원주공사학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원주공사학원에서 뭐 한 걸로 돼? 경매 강의란 걸로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요 경매 강의 같은 건 보통 50만 60만 이렇게 하거든요. 한꺼번에 집어넣는데 만약 먹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학원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죠. 내가 그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가 신뢰관계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보면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바로 뭐라 하냐?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을 수여한 듯한 표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만약에 올 때는요. 이런 우리 전번에 세법 무료 개정세법 무료 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그건 뭐예요? 학원이란 이름으로 가지고 오니까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단지 학원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회원을 모집하게 했는데 먹튀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대리권을 수여한 것은 아니고 단지 강의실만 대관했을 뿐인데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학원이 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신의 명칭, 즉 뭐냐면 직함이나 명칭 등을 사용하게 했다. 직함이나 명칭.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 보면 뭐를 하냐면 가장 많은 게 중개업소라고 그랬죠. 중개업소 보면 좀 나이 있으면 이사. 알겠죠? 좀 젊으면 그냥 다 부장이야. 이런 봐봐. 중개업소 누구 오면 실장이라고 쓴 사람 거의 없어. 20살짜리 이런 친구들은 실장이라는 말을 쓰죠. 20대는요. 그런데 20대가 좀 넘고 30대가 좀 되죠. 결혼했다. 그럼 직함이 다 뭐예요? 다 부장이에요. 이러면 어디 가가지고 평생 부장의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중개사 사무소 가면 다 부장이에요. 알겠죠? 직함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알겠죠? 그런 것을 말한다.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을 준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여기 이제 본인 갑이죠.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죠. 갑이 그한테 실제로 대리권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는데 상대방이 강구를 하죠. 우리가요 원주공사학원에서 경매 강의를 합니다. 강구를 하면 상대방은요 개인이 한 걸로 착각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누가 한 걸로? 학원에서 하는 것으로 착각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딱 봤을 때는요 광고들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 강의는 학원에서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실제로는 대리권이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리인이 있는 것,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을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것을 표현대리, 표견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호해야 되죠? 상대방을 보호할 수밖에 없죠. 그냥 무권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어. 갑이 수여하지 않았는데 의리한 사람이요 먼저 학원의 이름을 걸고 강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학원이 그것을 경매하고 경매를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상대방한테 일반인한테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니더라. 그러면 그래도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상대방을 보호해야죠.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학원 와가지고 그 사람 먹튀했으니까 수강료 내놔라. 그럼 누가 수강료를 다 환불해야 돼? 학원이 환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본인의 뭐가 있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본인의 귀책 사유 플러스요 누구를 보호한다? 상대방의 뭘 한다? 신뢰를 뭐라 해?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귀책 사유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권 뭐죠? 표현 대리다. 이게 무권 대리와 차이점이에요. 무권 대리와 공통적인 게 뭐다? 무권 대리 공통적인 것은 뭐가 있다? 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명. 그래서 현명주의, 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은 두 개예요. 우리가 그냥 무권 대리에서는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표현 대리는 본인이 잘못이 있어. 본인의 잘못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면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진단 말은 누구한테 책임을 지냐 이 말이죠. 누구한테 책임을 진다?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왜요?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듯한 액션을 왜 취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니까 상대방은 을이요 갑의 대리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갑이 을이요 갑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사유. 이 정당한 사유를 126조에서는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데 선의무과실이라고도 얘기해요. 선의무과실. 이 선의무과실이라는 것은 125조하고 129조에서는 선의무과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이 대리인이 그냥 대리가 아니고 자기는 상대방은 본인의 유권 대리라고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리권이 있더라 없더라 그것을 표현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된다. 유권 대리라고 무권 대리라고 유권 대리라고 믿어야 된다. 상대방을 보호하죠. 그래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표현 대리를 주장을 해요. 표현 대리를 주장을 하는데요.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추인할 수밖에 없어. 무권 대리 추인. 왜냐? 표현 대리도 무슨 대리의 일종이니까 무권 대리의 일종이니까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본인은 추인할 수밖에 없다. 그 표현 대리는 누가 주장한다?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본인의 잘못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 그런데 본인의 잘못이 없고 만약에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해봐. 그럼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했으면 대리인이 잘못한 것이지 본인이 잘못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경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표현 대리는 반드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게 표현 대리예요. 이게 바로 무권 대리와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시험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아주 간단해. 그건 126조에서 보면 되는데 아주 간단하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한다? 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 현명 자체가 없다? 그러면 절대로 표현들은 성립되지 않는다. 현명을 뭐라 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현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까요? 또 한 가지 봐봐요. 여기요. 이제 우리가 126조를 봐봐. 126조는 권한을 넘은 이 말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표현대리는 뭐예요?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의 일종이잖아요.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한은 기본권, 기본 대리권이 말이죠.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을 넘은이죠. 넘는 것이 무권 대리다. 넘는 것이. 기본 대리권을 넘는 것이. 그럼 뭐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요. 본인 갑이 있죠. 본인 갑이 본인이죠. 본인이고 상대방이 뭐죠? 상대방이죠. 여기 을이죠.
갑이 을한테 1억 원의 대리권을 줬어. 1억 원. 1억 원의 돈을 빌려오라고. 그런데 이 을이요, 병한테 만나서 얼마를 빌냐? 1억을 빌리죠. 그럼 6권 대리예요. 얼마를 빌렸냐? 3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럼 3억을 빌리면 어떻게 돼요? 1억 원은 뭐다? 기본 대리권이죠. 기본 대리권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본인이요. 얼마를 더 빌렸다? 2억을 더 빌렸죠. 2억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죠. 이것을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2억 원에 대해서는 무권 대리다 이렇게. 대리권이 없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죠. 자, 무권 대리는요 세 가지. 첫 번째 무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대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않죠. 본인이 책임지지 않죠.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무권 대리를 추인하죠. 그럼 추인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그것은 본인이 책임져. 본인. 그런데 여기서요 뭐가 성립하면 표현 대리요. 표현 대리가 성립해도 누가 책임진다? 표현 대리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죠. 그래서 누가 책임지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표현 대리는 언제 성립되냐? 무권 대리 속에 표현 대리가 들어있는데 그럼 표현 대리는 언제 성립하냐 이 말이죠.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그것은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우리가요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를 구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딱 가져보면 무권 대리다.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 대리. 무권 대리.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 대리.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요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는 한 끗 차이예요. 알겠죠?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선이 무과실이냐 아니냐. 선이 무과실이냐 아니냐. 이 정당한 이유 선이 무과실이라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대리행위시. 대리행위를 할 때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대리행위 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 시험이 잘 나와. 대리행위 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여기 봐봐. 만약에 표현대리가 성립되죠?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어떻게 돼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져.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실 상계의 법리를 정의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과실 상계란 말은 언제 나오냐? 채무 불행이나 불법 행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과실 상계란 말을 써. 알겠죠? 여기 봐봐요. 우리가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진단 말이 뭐냐? 봐. 1억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3억을 빌렸죠 지금. 3억 속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어? 1억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본인은 무조건 1억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2억에 대해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또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그러니까 결국 3억 원 전부 다로 누가 책임진다? 표현대리가 되면 본인이 책임져. 1억은 뭐로? 기본대리권. 2억 원은 뭐로? 표현대리로. 본인이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따라서요.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실 상계의 법리를 유추 증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먼저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기본대리권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대리가 있으면 무조건 표현대리가 돼. 표현대리는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여기서 2억 원을 더 빌렸죠? 넘는 거 플러스 2억. 2억이 무권대리고 무권대리 속에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으면 무슨 대리가 된다? 표현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6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런 봐봐. 우리가 권한을 넘었는지 권한을 넘지 않았는지 그걸 무슨 재주로 알겠어요? 권한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알려면 뭘 해야 돼? 기준이 있어야죠. 여러분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얘가요, 중학교 때까지는요, 키가요, 1m 5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더니요, 키가요, 1m 85가 됐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떡하죠? 얘들, 얘가 이렇게 많이 컸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 얘도 클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애도 중학교 3학년까지는 1m 50밖에 아니었어요. 이런 말 하죠. 그런데 갑자기 얘가 지금 2년 만에 80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이 뭐죠?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언제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다. 기준이 있어야지. 얘가요, 얘가 되게 크네요. 우리 애 많이 컸어요. 작년에도 1m 80이었는데 오늘도 1m 80이에요. 그런데 계속 많이 컸다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얘 키가 한 번에 쭉 크더니 그다음부터 안 크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해야지. 우리 애는 많이 컸어요. 언제 많이 컸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요, 중학교 3학년 때요, 1m 80이 딱 크더니 그다음은 안 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그러면요,
더 뭐죠? 얘가 많이 컸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은. 왜? 기준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컸는지 크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권한을 넘은 이 말을 쓰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기준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것을 기본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위임이다 또는 위임장을 줬다 또는 뭘 했다? 대리권을 뭘 했다? 수여했다. 그래서 위임 또는 위임장을 줬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런 것이 있을 때요, 일체의 권한을 부여했다. 일체의 권한, 뭐 이런 게 있죠. 세 번째는요, 인감하고요, 인감증명서하고요, 인감하고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또 인감하고 인감증명서하고, 여기서 뭐 등기 권리증이죠. 등기필 정보, 이런 것들을 줬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가 등기죠. 등기라면서 공법상의 공법. 등기를 맡겼다, 이 말이죠. 위임장을 줬다, 무조건 표현들이. 이건 다 무조건 표현들이에요. 앞에 가요, 아무튼 대리권을 준 듯한 뭐가 있으면 무조건 다 표현되래요. 그런데요, 등기 뭐죠? 공법상행이죠. 그런데 여기가 대물변제요. 대물변제. 변제는 민법이죠. 민법은 공법이다, 사법이다, 사법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죠? 여기는 공법이고, 여기는 뭐죠? 사법이잖아요. 그래서 공법과 사법 이렇게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기본 대리권하고 표현 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 대리권과 표현 대리, 사법, 즉 공법과 사법은 뭐할 필요가 없다? 동종. 뭐할 필요가 없다?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유사할 필요가 없죠. 다른 말로 동종에 반대가 뭐죠? 이종. 유사가 뭐죠? 이종 별개. 이종 별개라도 뭐하다? 모방하다. 그래서 이종 별개라도 모방하다, 이 말이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종 별개라도 모방하다, 이렇게. 됐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응? 이게.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만약에 여러분요, 인감 있죠, 인감. 인감 도장 있죠? 인감 도장만 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인감 도장을 주면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업무 처리, 또는요, 동업 계약을 체결하러 가거나, 그러면 그것은 대리권이에요. 그런데 집을 팔아먹었다, 표현대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요, 여기서 인감만 주거나 인감증명서만 줬다, 인감증명서만 줬다, 서만, 그럼 표현 대리권이 없어요. 그럼 뭐가 없다? 표현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죠? 인감만 주거나 증명서만 주죠.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인감을 주면서 뭔가를 일을 맡겨야 돼. 그러면 그때 대리권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런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조는 되게 간단한데 126조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126조에서 말이 많죠. 사자. 아까 우리 사자는 원래 대리가 적용이 되는데 안 되는데, 이 사자 행위가 마치 대리인인 듯한 행동을 해. 대리인인 것처럼.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믿어.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사자가 견문이라 했는데 마치 이 사람한테 무슨 권한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심부름 해가지고, 야, 내 친구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 한 1억 정도에 살 생각 있느냐 한번 물어보고 올래? 그래서 물어보고 올래? 심부름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가가지고, 야, 너 내가 걔집 너한테 등기 넘겨줄 수 있는데 싸게 한 1억 정도에 너 받아갈래? 이렇게. 내가 알아서 책임지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방은요, 적어도 이 사람은 본인이라는 사람의 누구처럼 보인다? 대리인처럼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그것을 사자행위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러분요, 투자상담이라는 것은, 투자상담은요, 이것은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거든요. 투자상담은요, 사실행위, 대리권 수여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안 돼. 투자상담은 사실행위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사실행위,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는 뭐죠? 표현대리가 성립한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9조가요. 129조가 대리권 소멸이에요. 대리권 소멸 후에요. 소멸 후에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리권 소멸이요, 표현대리요. 표현대리는 이런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죠. 봐봐요. 대리권이 있었는데요, 소멸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권대리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갑이요, 17살짜리예요. 여기 상대방이 있어요. 여기 을이 있어요. 을이 엄마예요. 그럼 엄마가 뭐죠? 17살짜리 대리인이죠? 네. 을이 대리인이죠? 그런데 얘가요, 19살이 됐어요. 그럼 대리권이 없어지죠? 네. 얘가요,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돼가지고 을이 병하고 만나서 계약을 한 거예요, 병한테요. 우리 아들 내릴 건데 내가 팔아줄게요. 이렇게요. 그런데 상대방이 뭐가 된다? 상대방이 선의 플러스 뭐가 실이죠? 선의 플러스 뭐가 실이면, 우리가 아까 말했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죠? 네. 선의 뭐가 실 있으면 뭐가 된다? 표현대리가 된다.
이때 표현 대리는 엄마는요 무슨 대리죠? 법정 대리죠. 그래서 이때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냐? 지금 125조에서는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 대리만 되죠. 그런데 126조하고 129조에서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돼. 126조하고 129조는. 특히 126조에서는 법정 대리가 뭐냐? 법정 대리권이죠. 법정 대리권을 뭐를 법정 대리로 가냐? 126조에서는요. 법정 대리권은요. 그것은 뭐냐면 일상가사 대리권이요.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을 법정 대리권이라고 그래요. 일상가사 대리권. 이것을 법정 대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뭐라 한다? 법정 대리권. 이것을 일상가사 대리권. 이것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 그러니까 125조는 법정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여기 봐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봐봐.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한 후에 직접 자기가 계약을 했어. 대리권 소멸한 후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 대리.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 행위라고 했어. 복대리인 선임해서. 그런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그럼 뭐가 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해.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는요. 대리권 소멸한 후 대리인이 직접 상대방과 계약을 해. 대리권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이 하도록 해. 그럼 뭐 한다? 129조 표현 대리가 생기하죠? 그런데 129조 표현 대리가 권한을 넘을 때는 다시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걸 봐봐요. 옛날에 갑일한테요 1억을 빌려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의리병한테 가서 1억을 빌려다가 줬어. 줘가지고 이제 의리의 대리권이 없어졌어. 대리권이 없어졌어. 그런데요 의리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의리병한테 가서 뭐라냐? 다시 또 1억 빌려오라고 하던데 또 그래. 다시 1억 빌려오라고. 그러니까 병은요 전번에도 1억 빌릴 때 의리 왔잖아요. 이번에 또 의리 왔으니까 의리 대리라고 생각을 하고 1억을 빌려줬어. 그러니까 소멸하기 전에 1억이고 소멸하고 난 후에도 얼마죠? 1억이죠. 그럼 129조예요. 뭐냐냐? 이번에는 3억을 빌려오라고 하던데 3억. 그러면요 3억 속에는 1억이 있죠? 과거에 대리권 1억이죠? 얼마가 더 뛰어넘었어? 2억이 더 뛰어넘었죠? 그러면 129조가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죠. 그러면 대리권 소멸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대리인의 뭐죠? 본인이 을을 대리로 선임했는데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 선고. 이런 말이 나와요. 파산 선고를 받죠? 그럼 어떤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소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리권을 언제 소멸한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역후행 개시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대리권이 소멸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자, 근데 이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 이제 125조하고 126조하고 129조하고 이렇게 묶는단 말이죠. 125조는 뭐다? 여기서 본인 갑이죠. 여기 병이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본인 갑이죠. 여기 병이죠. 여기 이렇게 을이 있고요. 본인 갑이죠. 여기 병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을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125조에서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선의 플러스 뭐다? 무과실이다. 126조는 반드시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한다. 129조는 병은 뭐다? 선의 플러스 뭐다? 무과실이다. 이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를 할 때 객관적 주관적? 객관적으로 대리 행위를 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자, 그 다음에요 125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다 없다?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어야 돼. 현재 무슨 대리권이 있으면 큰일 나. 두 번째는요 126조는 권한을 넘으니까 현재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129조는 과거의 대리권이 있고 현재는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차이가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을은요 무슨 대리가 된다? 임의대리. 임의대리.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죠? 임의대리죠? 여기 을은요 임의대리. 그 다음에 복대리. 그 다음에 또 뭐가 된다? 법정대리도 된다. 여기도 임의대리 또는요 복대리 또 뭐도 된다? 법정대리도 된다. 법정대리도 되는데 여기는 125조는 법정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대리권 수여잖아. 수여. 그래서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대리. 입증 책임. 입증. 누가 증명하냐? 원래 여러분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죠. 무권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면 본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되죠. 안 져야 되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됐다는 것은 본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그래서 본인이 증명을 해. 상대방 너는 내가
내가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너는 알고 있지 않았느냐? 알겠죠? 여기도 본인이 책임을 져, 본인이. 그런데 126조에서는 판례가 상대방 스스로가 나는 선임 것이다 이렇게 입증을 하라고 그랬어.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무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표현대가 되면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럼 본인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니까 본인이 입증을 해야죠. 상대방은 우리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걸 증명을 해야죠. 원래는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데 판례가 126조에서는 상대방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하죠? 129조, 그 다음에 126조, 125조. 이걸 표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몇 조다? 126조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요, 그럼 한번 봐봐요. 자, 43페이지죠. 표현대리가 나와 있나요? 표현대리 나와 있어요? 자, 1번 성립 요건이죠? 자, 1번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했다. 누가요?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 표현대리가 적용되잖아. 왜? 대리인이 잘못했어? 본인이 잘못했어? 대리인이 잘못했죠? 아까 말했죠? 표현대리는 누구의 잘못이 있어야 된다?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2번은요.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하는 무권 대리? 그럼 원래 무효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표현대리 관계가 성립이 가능하다. 3번 현명을 해야 되겠죠? 126조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 이런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뭘 한다? 현명이라고 하죠. 의사를 명시 또는 표시해야 된다. 알았죠? 명시 또는 표시해야 된다. 그런데 기억 봐봐, 기억.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등기 원인 사실을 조작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리인 앞으로 이전했어. 등기를 대리인 앞으로 했어. 그 말의 뜻이 뭐죠? 이 사람은 더 이상 뭐 할 생각이 없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다른 말로 현명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표현대리의 이론을 적용시킬 여지가 있다 없다? 적용시킬 요지가 없다가 아니고 여지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속임수죠? 여러분 속임수 43페이지요. 43페이지 니은 속임수를 뭐라 한다? 속임수를 뭐라 하냐면 그것은 사술이라고. 사술. 한문으로 혹시 나오세요. 사술. 속임수를 사술이라고 그래. 사기로 술책을 썼다 이 말이죠. 사술. 속임수를 썼다. 대리행위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대리행위의 표시를 뭐라고 그래?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알겠죠? 자기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을 이랬죠.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4번이요. 총유죠. 총유는 교회의 대표자, 조합의 조합장, 종중의 대표자, 종장이죠. 총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줄고 총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지. 처분. 그러면 여기까지 무효예요. 무효. 조금만 있어놨죠. 무효니까 더 이상 표현대리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효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 가지요. 조합의 조합장이라든가 교회의 목사라든가 그다음에 뭐죠? 조합 종중의 종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총유의 경우죠. 이런 경우는 차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돼. 그런 결의 없이 처분하죠. 그랬을 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2번을 보세요. 표현대리의 공통적인 효과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표현대리 성립,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한다? 본인. 그래서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말을 봐봐, 효과.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뭐냐? 유권 대리와 같은 효과. 유권 대리는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이 말이죠. 아까 말했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무슨 책임을 진다? 전적으로 책임을 져. 상대방의 설령 과실이 있다 손치더라도 과실 상계의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과실 상계라는 말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채무불행과 불법 행위에서만 나온다. 채무불행과 불법 행위에서만 나온다. 3번은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그러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죠? 그렇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전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유권 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4번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 법규에 위반돼요. 무효가 되죠? 표현 대리의 법률을 유추 적용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5번은요. 우리가 항상 126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3자? 제3자는 표현 대리 제3자 무조건 상대방을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한다? 상대방을 보호하니까 상대방만 주장을 해. 만약에 본인이 주장하고 싶어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을 못해. 본인은 먼저 추인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표현 대리 공통적 효과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 기본이야, 기본. 무조건 이건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현 대리를 생각한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죠. 자, 125조는요. 125조는 먼저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 그러니까 지금은 대리권이 수여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아무런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의예요. 첫 번째 줄 끝에요.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효력에 유무하는 관계없이. 그렇게 돼 있나요? 네. 그렇게 돼 있죠.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효력에 유무하는 관계없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본 대리권이 만약에 있으면 대리권 수여 표시한 말을 하지 않죠. 수여했다고 그러면 되니까. 무슨 통지다? 관념의 통지이다.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해당하는 건 1번 봐봐. 1번하고 2번이 가장 잘 나오죠.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해온 모집 안내나 입회계약 체결하는 것을 승낙했거나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목이라는 경우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알겠죠? 있다. 3번 한번 보시면 돼요. 4번 봐봐요. 납세 번호증이나 돼 있죠. 그러면 저는 개인 사업자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유청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요. 이건 뭐냐면 세금을 낼 때 이렇게 납세 번호증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나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이제 이 납세 번호증을 다른 사람한테 이용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떠한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세무사 시험에서만 2번 시험에 나온 것이에요. 납세 번호증,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기타는 뭐죠? 기타. 기타는 여러분요. 2번 봐봐. 2번.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러면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기면 어떻게 한다?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누구라고? 악이라고 입증을 누가 한다? 본인한테 한다. 3번은요. 상대방한테 만약에 과실이 있다. 과실.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겠죠. 그런데 과실이 있다. 표현 대리는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 우리가요. 만약 표현 대리를 성립한다고 해서 상대방은 반드시 표현 대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불리하면 표현 대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를 주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의 권한이다. 5번은요. 임의 대리에 한해서 법정 대리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법정 대리 안 된다. 자요. 45페이지요. 3번. 126조죠? 126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자, 1번은요. 현재, 기본 대리권이니까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가 권한을 넘는 경우에 행사하면서 성립을 해.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런데요. 현재 아무런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알겠죠? 이런 경우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는 말했죠?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그런데 그것이 권한을 넘어. 그럼 몇 조로 간다? 126조로 간다 이 말이죠. 3번은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 그럼 봐봐. 원래 이러면요.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 밖의 법률에 의한 권한 밖. 권한 밖. 그럼 권한 동그라미 하면 권한 밖 동그라미 밖을 뭐라 한다? 넘는 이 말이에요. 넘는. 그걸 무권대리란 말이죠. 그럼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대리가 들어있다. 그럼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의 무과실. 그 말이 있으면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누가 누구에게? 본인 뭐죠? 누가? 상대방이 누구한테? 본인한테 책임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4번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4번은요. 기본 대리권이요. 등기죠. 공법이죠. 그건 대물변제 사법이죠. 그럼 공법하고 사법은 같다 틀리다? 틀리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게 표현대리가 뭐한다? 성립한다. 4번 너무 중요하죠. 그럼 5번은요. 투자 상담과 같은 사실행위죠. 투자 상담과 같은 사실행위. 이런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죠. 6번은요. 인감증명서만 주자. 인감증명서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인감증명만 줬다. 인감증명서만 안 되죠. 인감도장만 줬다.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인감도장을 맡기면서 예를 들어서 뭐죠? 업무 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금전 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가면서 도장을 줬다. 그러면 대리권 수요가 될 수 있다. 7번은요. 사실 행위를 위한 사자죠. 사자. 원래 사자는 심부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자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 외관이 있고 상대방이 믿는다.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주택조합의 대표자죠. 똑같아. 조합의 조합장이라든가 교회의 목사라든가 종중의 종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러면 어떡한다? 총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더 이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10번에 여러분요. 우리가 126조하고 129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여러분 일상가사 대리권을 말한다? 기본대리권에서 법정대리권의 일종이죠. 법정대리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세 번째 줄 끝에 뭐라 써놨죠? 대리의 권한을 줬다고 믿었음을 정당할 만한 객관적 사정. 항상 이러면 희한하게요.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다른 데서는 다 뭐라고 쓰냐? 정당한 이유라고 써. 정당한 이유. 그런데 여기요. 항상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뭐라고 쓰냐? 믿었음을 정당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라고 그래. 이런 봐봐요.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대리행위 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객관적 사정.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항상 이런 말이 나와. 위임받았다? 위임받았다. 그럼 뭐가 있다? 기본 대리권이다. 기본 대리권 있으면 무조건 그 다음에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다. 표현대리. 그래서 맨 끝에 표현대리가 유추 적용된다. 이번요. 법정대리. 법정대리에 관한 경우도 126조는 적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법정대리 두 번째 줄 끝에 줄고 까맣게 돼 있죠? 거기다 써 일상가사 대리권 이렇게. 일상가사 대리권. 2번 법정대리의 적용 여부죠? 두 번째 줄 끝에 법정대리의 경우 의뢰돼 있죠? 그 법정대리가 뭐냐? 일상가사 대리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요. 제3자죠? 여러분 제3자는 항상 직접 상대방을 얘기하죠?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죠. 정당한 이유죠? 정당한 이유는 딱 두 개. 첫 번째 대리행위 시에, 두 번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대리행위가 행해질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입증 책임은 125조하고 129조는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 126조는 누가 판단한다? 상대방 스스로가 증명한다. 이렇게. 그 다음 129조죠? 그럼 129조는요. 일단 이전의 존재 줄고 101번 이전의 존재. 이전에 존재해야 돼. 그런데 지금요. 행위 당시에는 뭐가 된다? 소멸해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대리권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알겠죠? 자, 오른쪽이요. 2가요. 2번 봐봐. 뭐가 먼저 법정대리죠? 아들이요. 성년이 된 후 그러면 다 대리권 소멸이죠. 알죠? 129조가 될 수 있죠? 그럼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다.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해서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입증한다. 알겠죠? 그럼 봐봐요. 내가 아까 말했어. 대리권 소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거나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하게 하거나 딱 두 가지. 알겠죠? 거기 두 가지가 나왔죠? 네. 그런데 표현대리가 생길 때는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래서 세 번째 쪽 가운데 믿었고 선이죠? 과실이 없다면 무과실이죠? 그래서 선의 무과실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뭐가 된다? 적용된다. 적용된다. 이렇게. 그럼요,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